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언정 또 사회에서는 취업이라는 관문이 있죠. 스스로 학벌 컴플렉스라는 그 그늘에 뒤에 숨었어요. 너는 시집은 잘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막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오후 출근은 항상 기분이 좋아. 살랑살랑 햇살 좋은 어떤 날 하는 순간에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불러들어온 생각이지? 얼굴도 영하고 스피릿도 영한데 심지어 성숙해. 날 쓰는 게 유리할걸? 저는 그때 이제 미국 라디오 앵커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한참 수업을 하던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은 근데 본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본업인 것 같은데요? 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본업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본업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감집 맏며느리가 본업 같다는 거죠. 아버님 모시듯이 임원 면접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취업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좀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멜리사를 만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 내가 뭔가를 항상 증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 같다라는 생각에 만성 우울 같은 그런 것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아무리 내가 뭐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언정 또 사회에서는 나의 몫을 해내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 취업이라는 관문이 있죠.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자신감이 생긴 나머지 아나운서를 다시 하겠다라고 혼자 선포를 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꽤 날카로웠어요. 심지어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저한테 뭐 너는 시집은 잘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저는 남편과 시아버님은 없지만 대감집 맏며느리와 같은 느낌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라지?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합니다. 24살에서 6살 그때쯤에 저는 스스로 학벌 컴플렉스라는 그 그늘에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회피형으로 선택한 대학원에서는 유쾌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인생을 배웠기는 해요. 스스로가 상처를 주는 경험들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SBS 공채가 뜨던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는 분이 잠깐 가게를 좀 봐달라라고 했었고 그때 저는 그 전날이 카메라 테스트 날이었는데 카메라 테스트를 안 가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정장까지 다 세팅을 해놓고 그날 못 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홍대였거든요. 방송 그 공채를 다 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거예요. 오늘 뭐 카메라 테스트가 어땠니? 그 발성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막 여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막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주문을 한 건데 그래서 저 혼자 집에 막 돌아가서 저한테 막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나는 아나운서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스피치 학원의 전임 강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29살 때였어요. 나름 석사까지 졸업을 했는데 뭐 이름난 대기업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도 월급을 꽤 많이 받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첫 월급이 16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대단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좀 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초기 그 스피치 강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보이스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보이스 트레이닝은 호흡을 거울을 보면서 후 뱉으면서 문장을 뱉는 연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자기 긍정 확언 문장들. 이런 것들을 수강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수강생분들이 따라서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확신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걸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전임 강사는 격주 6일을 출근을 했었고요. 제가 1년 한 6개월, 7개월 정도 꼬박 일을 했으니까 1년 딱 6개월이면 사람의 뇌, 이 전두엽이 바뀌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쑥스러움도 많고 긍정적이고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돈 쥐어주고 이거 한 거 아닌 이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딱 1년 6개월이었나? 그게 딱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이제 기분이 좋아요. 오후 출근은 항상 기분이 좋아. 살랑살랑 햇살 좋은 어떤 날 제가 딱 골목을 딱 턴하는 순간에 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생각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당시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게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40분 내내 그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하고 싶지? 라고 물어봤어요. 아나운서 도전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정말 신기하게도 스피치 1에서 내부의 사정으로 딱 그 시기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이제 이력서나 정리를 해볼까? 토익 점수 다 만료됐고 다시 공부하려니까 원래 언론고시는 어렵고 그러고 있는데 퇴사를 딱 하게 된 지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새벽에 뭐 잡땡땡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막 보고 있는데 라디오 앵커 모집 이제 이런 공고를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건 나한테 너무 딱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에서 캠프 카운슬러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발급받는 게 있거든요. 미국은 취업이나 이런 비자 발급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있는 친구가 훨씬 유리해요. 뭐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미국 간다 딱 이 마음이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후루룩 모든 단계가 거의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당시에 줌으로 미팅을 봤었거든요. 그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데 대학생 친구들 사이에서 인턴을 다시 시작하는 게 괜찮겠냐. 하루라도 먼저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는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타지에서 인턴 생활을 하느라 힘들 다른 동료 친구들에게 제가 그래도 언니로서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얼굴도 영하고 스피릿도 영한데 심지어 성숙해. 어차피 월급을 나이 많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날 쓰는 게 유리할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미국 라디오 앵커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차저차 뭐 일이 많았는데 바로 또 3개월 뒤에 저는 LA의 MBC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5살 때 제가 31살 때 저보다 훨씬 빛났겠죠. 물론 제가 수많은 보이스 트레이닝 과정과 면접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도 한몫을 당연히 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난히 자기의 메타인지가 높고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너무 세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은 확언을 많이 해주시면서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